500만원으로 300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복리계산기로 500만원 원금으로 6개월간 하루 5%씩 수익을 내면 325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5%의 작은 수익도 꾸준히 달성만 한다면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첫날 500만원의 5% 수익은 25만원입니다. 하지만 다음날은 이 수익이 원금에 합쳐진 525만원의 5%이기 때문에 수익은 26만원이 됩니다. 10일째는 나의 원금은 814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5% 수익은 40만원이 되죠. 이렇게 복리로 계속 내 시드는 커지고 5개월째 내 투자금은 129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5% 수익은 6억 4천만원입니다. 하루에 6억 4천만원을 버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310억 원으로 시드가 커졌고 5%의 수익인 15억 원이 합쳐져서 다음날은 325억이 됩니다. 매일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자주 발생하면서 확실한 구간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바로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초보들도 할 수 있는 초간단 매매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눌림목, 되돌림 구간이란 추세 구간에 있을 때 캔들이 잠시 쉬었다 다시 그 추세로 복귀하는 그 구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이 기울기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매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상승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다가 쉬었다가 상승했다가 쉬어가는 물결 모양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쉬어가는 구간을 되돌림 구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 때 이 꼭대기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상승을 위해 쉬어가는 되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매수 단가가 낮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 눌림목 구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눌림목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변해 더 하락하면 손실을 보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전에서 터득한 되돌림 구간이 끝나고 다시 상승하는 매수 타점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림 구간이 끝나고 다시 상승할 지점 중 첫 번째는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되돌림 구간 이전의 캔들은 여러 번 저항을 맞고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격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선이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 저항선을 뚫고 다시 상승하면 이전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되돌림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되돌림 구간과 지지선이 만나는 지점이 되돌림 구간이 마무리되는 지점이자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상승 이후 다시 되돌림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되돌림 구간이 발생하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전 고점 구간들을 선으로 이어준 곳이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변해 되돌림 구간은 끝나고 다시 반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또 다른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전략은 하락 추세에서도 매도 타점을 잡는 데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돌림 구간 매매 타점 두 번째는 추세선입니다.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이때 캔들의 상단선을 이어주는 하락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캔들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 다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하다가 되돌림 구간이 나오고 추세선에 맞으면 되돌림은 끝나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림 구간이 나오고 하락 추세선에서 되돌림은 마무리가 되고 다시 긴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죠. 따라서 되돌림 구간이 나오고 추세선에 다다랐을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야 합니다. 되돌림 구간 공략 지점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 차트는 상승 추세인데 여기에 5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캔들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삼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 패턴을 보이는데 상승하고 다시 눌림목을 주고 상승을 하고 다시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추격 매수 타이밍보다는 눌림목이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구간을 공략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50일 이동평균선 이외에도 20일, 100일, 200일 이평선도 가능합니다. 투자 자산이나 몇 분봉으로 보는지에 따라 잘 맞는 이평선이 달라집니다. 되돌림 구간이 끝나는 3가지 상황 중 2가지가 결합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5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고 5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전 캔들의 고점 가격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충족돼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율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엔 되돌림 구간과 동시에 캔들의 패턴도 조합해서 더 강력한 매매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30분 봉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되돌림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인 5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전 캔들이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선을 캔들의 하락 돌파 후 되돌림 구간을 맞이해 이 선은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50일 이평선과 저항선 두 개가 동시에 하락 압력을 받는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확실한 하락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에 하락 관련 캔들 패턴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보면 승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녹색 양봉 다음에 빨간색 음봉이 더 길게 나타나는 하락 장악형 패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장악형은 양봉의 몸통 길이보다 음봉의 몸통 길이가 더 긴 것을 말합니다.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하게 됩니다. 매수 세력은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지만 월등히 강한 매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락 장악형 외에도 강한 하락 장악형, 약한 하락 장악형이 있지만 모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할 때 등장하는 캔들 패턴입니다. 만약 하락 장악형에 추가로 하락에 대한 더 높은 확률을 원한다면 캔들 하나만 더 기다려 봅니다. 이번에도 장대음봉이 나왔다면 매우 강력한 하락 장악형이 완성됩니다. 이때는 하락에 베팅을 해도 좋습니다. 되돌림 마무리 시점에 또 다른 캔들 패턴을 조합한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캔들이 일시적으로 저항을 맞고 횡보하는 구간의 고점을 이어줍니다. 이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선을 캔들이 뚫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되돌림 구간, 눌림목이라고 했습니다. 되돌림과 저항선이 만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상승 가능성이 큰 캔들 패턴이 동시에 나와주면 승률이 더 올라갑니다. 망치처럼 생긴 해머형이 등장했습니다. 해머형은 윗부분을 머리, 아랫부분을 꼬리라고 하는데 하락세 또는 되돌림 자리에서 등장을 하면 상승 반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패턴입니다. 망치형은 캔들 시초가부터 매도 세력들은 계속 물량을 팔면서 아래로 밀어내지만 이 물량을 매수 세력이 받아서 꼬리를 만들고 저항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매수 세력의 힘이 더 강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최적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되돌림 구간과 추세 돌파를 함께 적용해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이 하락을 하고 되돌림을 계속 반복하며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의 고점을 이어 하락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또다시 되돌림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돌림 마무리 구간에 매도 타점을 잡아도 되지만 승률을 올리기 위해 이 되돌림 구간의 캔들을 하단선으로 이어서 되돌림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이 되돌림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 발생 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캔들 저점에 매도를 합니다. 이후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되돌림과 추세 돌파를 활용해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캔들이 상승과 되돌림을 반복하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되돌림 마무리 지점과 상승 추세선 만나는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되지만 타율을 올리기 위해 되돌림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작은 되돌림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 종가를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주의점은 작은 되돌림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 후 매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음봉보다 더 큰 양봉이 출현하는 상승 장악형 패턴을 확인 후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되돌림과 보조지표를 동시에 보면서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의 하락과 되돌림을 반복하며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되돌림의 끝과 하락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타율을 올리기 위해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캔들의 지지선을 평행하게 이어줍니다. 캔들이 지지선을 하향 이탈 시 이 선은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과 하락 추세선과
되돌림 구간의 마무리 지점이 만나는 지점을 교차점이라고 하고 강력한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RSI를 추가로 확인해주면 승률이 더 올라갑니다. 먼저 차트에 RSI 기본값 14를 추가해 줍니다. 매도 타점 캔들 동일선상의 RSI를 찾습니다. 매도 타점 RSI 수치가 먼저 50 이상이어야 하고 50에서 50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캔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되돌림 구간을 활용해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 답변을 원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 단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비트코인 시그널 타점방이 궁금하신 분들도 단톡방 공지사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